그렇다고 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플립 3는 뭐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3와 갤럭시 S21 울트라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두 모델은 단순히 플립 3와 S21 울트라만의 비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폼팩터의 비교라고 봐도 될 듯 하고요. 꼭 갤럭시 Z 플립 3가 아니라도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S21 울트라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보셔도 될 영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와 S21 울트라를 펼친 상태에서 보면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Z 플립 3가 6.7인치 22대 9 비율이고 FHD 플러스급의 인피니티 O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적용되었고, 가장 큰 변화는 120Hz 화면 조사율이 적용되어서 부드러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밝은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고요. S21 울트라는 6.8인치의 20대 9 비율이고 QHD 플러스급의 화질이며,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는 물론 LPDO M11 신형 유기 재료가 적용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120Hz 가변 조사율이 적용되는데 최소 10Hz에서 120Hz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40Hz가 최저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강도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가 적용되었고요. 특히 HDR10 플러스에서는 최대 1500니트의 밝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립 3를 펼친 상태에서의 크기는 디스플레이의 비율 때문에 S21 울트라보다 세로 길이가 0.9mm 더 긴 166mm입니다. 자, 하지만 폭은 플립 3가 S21 울트라보다 3.4mm 더 좁은 72.2mm입니다. 두께는 플립 3를 펼쳤을 때 S21 울트라보다 무려 3mm나 얇은 6.9mm입니다. 그래서 플립 3가 S21 울트라보다 상대적으로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립감은 괜찮습니다. 케이스를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케이스를 끼우게 되면 그에 따라 그립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후면을 보면 플립 3는 라벤더 색상입니다. S21 울트라는 팬텀 실버 색상이고요. 플립 3는 전형적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이고, S21 울트라의 팬텀 색상은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상이 고급지게 잘 나왔고요.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노트 10의 아우라 글로우 무광 버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카메라는 플립 3가 듀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작인 플립 1과 같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화소, 화각, 밝기가 같은 동일한 카메라이고요. 반면 S21 울트라는 총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08메가픽셀의 메인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3배 망원, 10배 폴디드 망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립 3의 카메라는 카툭티도 없고 인덕션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생폰으로 써도 수평도 잘 맞고 카메라의 손상 위험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S21 울트라는 출시 당시에 컨투어 컷이라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서 카메라 섬 자체가 이 측면 프레임과 이어져서 일체감 있고 안정감 있게 변화되어서 이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었음에도 카메라 자체에 카툭티는 없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생폰으로 사용하면 이 수평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이 쉽게 스크래치에 노출되기 쉽죠. 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긁어 먹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립 3는 이렇게 접으면 길이가 S21 울트라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뒷주머니는 물론 앞주머니에 간편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작은 손가방에도 접으면 충분히 들어가는 무게라서 그런 분들이 플립 3를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자, 반면 접었을 때 이 두께는 S21 울트라보다 거의 2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딱 붙는 청바지에 넣고 다니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손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접은 상태에서도 부담 없이 잘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이 케이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접으면 힌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손상 입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힌지까지 보호해주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폴더블 폰을 사용하기에도 부담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플립3 같은 경우는 S21 울트라보다 길기 때문에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상단부까지 손가락이 닿지 않습니다. 손이 큰 제가 사용하기에도 기럭지가 정말 길고요. 그래서 아마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사용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접었을 때는 전작보다 4배나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 때문에 오히려 삼성페이라든가 간단한 위젯 같은 경우는 훨씬 사용하기 편하고요. 자, 특히 지문 센서가 이 측면의 전원 버튼에 내장된 에어리어 방식의 센서라서 인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바로 인식이 되죠. 자, S21 울트라는 초음파 센서라서 손가락에 땀이나 오염이 심할 때 인식이 안 돼서 정작 삼성페이를 사용할 때나 금융 앱을 사용할 때 짜증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플립3는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부에서는 접은 상태에서 주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면 펼쳤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커버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 차이는 0.1인치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비율 차이 때문에 이 실제 영상의 크기는 S21 울트라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플립3는 이 좌우에 이 레터박스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풀스크린을 했을 때도 이 플립3가 상하가 더 많이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플립3 가운데에 있는 화면 주름이 거슬릴 수도 있는데 예민한 분들은 바 형태의 스마트폰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름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다만 저녁에 조명 아래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할 때 굴곡진 부분이 반사되는 것이 눈에 굉장히 불편한 감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뭐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습니다. 플립3는 뭐다? 폴더블 폰이죠. 그런 장점답게 S21 울트라처럼 큰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펼쳤을 때의 대화면 그리고 접었을 때의 편리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하던 대로 뭐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조작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죠. 반면 플립3 같은 경우는 이 세로 길이가 S21 울트라보다 0.9mm 더 긴 것 때문에 조작감은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적응이 안 되어서 어색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손이 작은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립3 같은 경우는 원래 최초 출시했을 때 제가 이 배그 설정을 봤었는데 UHD 4K까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번 9월 10일 업데이트 이후에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UHD 4K도 지원 안 해주고 이 설정하는 것 자체가 S21 울트라와 동일해졌습니다. 네. HDR 고화질 최고가 울트라까지만 지원되고 그리고 밸런스도 동일하고 원활에서만 극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 제한을 걸어버리네요. 두 모델이 이 설정에서는 완전히 이제 같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플립3만 가능한 사용성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이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볼 때 이런 각도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걸 펼치면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다시 접으면 플렉스 모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화면 차이는 없지만 뭐 케이스도 없고 뭐 별도의 거치대가 없을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모드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왜곡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뭐 거치대가 따로 필요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자, 반면 S21 울트라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야 세워서 놓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플립3의 카메라는 모두 12메가픽셀의 화소이고 광각과
초광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듀얼 픽셀과 위상차 AF 그리고 OIS는 메인 광각 카메라만 지원해주고요. 반면에 S21 울트라는 쿼드 카메라인데요. 메인 광각 카메라는 108메가픽셀이고 망원 3배 줌과 망원 10배 폴디드 줌 카메라는 같은 화소인 10메가픽셀입니다. 초광각은 12메가픽셀이지만 플립3에 비해서 듀얼 픽셀이 지원되고 위상차 검출 AF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OIS는 초광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지원해주기 때문에 손떨림으로 인해서 사진을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진은 솔직히 플립3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플립3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셀카를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립3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플렉스 모드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죠. 셀카를 찍을 때는 정말 최적이고요. 이 각도 조정이 쉽기 때문에 편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로 찍을 때는 여기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커버 화면 미리 보기가 켜졌다고 떴죠.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로도 후면 카메라를 볼 수 있어서 셀카 찍기에도 좋습니다. 전후면 동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토 프레이밍 기능은 약간의 좌우 움직임 그리고 확대와 축소를 이용해서 피사체를 추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화면에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죠. 장면 최적화 기능에 있는 접사 기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플립3 같은 경우는 S21 울트라보다 초점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두 모델 모두 A52S처럼 접사 전용 카메라가 없어서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할 겁니다. 플립3 같은 경우는 듀얼 픽셀과 위상차 검출이 없지만 S21 울트라는 듀얼 픽셀과 위상차 검출 AF 덕분에 이렇게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화소이지만 색감이 조금 다르죠. 개인적으로 플립3의 화질이 더 좋아 보이는데 확대해보면 초점은 확실히 S21 울트라가 더 잘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두 모델 모두 초점도 잘 맞고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과 다르게 색감도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두 모델 모두 메인 카메라에서 OIS를 지원해주고 동영상 모드에서는 슈퍼 스테디 즉 전자식 손떨방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영상은 플립3의 영상입니다. 좌측이 슈퍼 스테디를 오프한 영상이고 우측 영상이 슈퍼 스테디를 온한 영상인데요. 오프한 영상도 기본적으로 광학식 OIS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뛰면서 찍어도 떨림이 덜하고 그리고 슈퍼 스테디를 온한 영상은 확실히 짐볼로 찍은 듯 안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다만 슈퍼 스테디를 온했을 때는 화면 왜곡은 약간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21 울트라 역시 플립3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영상을 찍을 때도 초점은 S21 울트라가 더 잘 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S21 울트라 역시 슈퍼 스테디 기능을 온한 영상은 화면 왜곡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은 전자식 손떨방의 한계죠. 자, 그리고 플립3와 S21 울트라 모두 백연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백연사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몰라도 꽤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두 모델 모두 UFS 3.1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고속으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을 찍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물을 360도로 회전하면서 찍으면 재밌는 장면을 많이 연출할 수 있어서 유용하고요. 자,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야간에 찍은 사진은 정말 잘 나오고요. 먼저 플립3부터 보면 이렇게 좌측이 그냥 사진 모드에서 찍은 것이고 우측 사진이 야간 모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잘 나오죠. 하지만 확대한 사진은 야간 사진 역시 S21 울트라가 훨씬 초점이 잘 맞고 선회도도 좋습니다. S21 울트라의 사진도 야간 모드에서 찍은 사진이 훨씬 더 밝고 선명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플립3의 배터리 용량은 3300mAh입니다. S21 울트라는 5000mAh의 용량이고요. 플립3의 스펙상 사용시간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12시간이고 동영상 재생시간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 최대 16시간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립3의 실사용 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세팅해 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120Hz는 켜놨고요. 다크 모드는 사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도 사용 안 했고요. 그냥 평상시 사용하는 그대로의 세팅입니다. 실사용 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6시간 30분 정도 사용하면 90%까지 배터리가 감소했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은 유튜브를 8시간 정도 보면 96% 정도 배터리가 소모되는데 거의 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S21 울트라 같은 경우 스펙상 사용 시간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최대 18시간이고 동영상을 재생하면 최대 22시간입니다. 실사용할 때 S21 울트라의 세팅을 말씀드리면 WQHD 플러스 화질에서 사용했고 120Hz 화면 주사율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 기능도 역시 사용 안 했고요. 실사용 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12시간 정도 하면 90% 정도 배터리가 소모되었고요. 유튜브로 동영상을 보면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보면 방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플립3가 15W 고속 충전만 지원하는데 충전을 한번 해보면 87%에서 21분 후에 충전이 완료되네요. 자, 그리고 S21 울트라는 15W 고속 충전과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 자, 먼저 15W 고속 충전을 보면 자, 69%에서 41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자, 25W 초고속 충전을 보면 자, 69%에서 35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플립3와 S21 울트라는 서로 다른 폼팩터의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확실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새로운 폼팩터인 플립3나 폴드3의 구매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구성 문제도 있고 특히 떨어뜨렸을 때 고가의 수리비가 정말 부담스럽죠. 그리고 아직까지 겨울에 저온에서의 이 접히는 부분이 파손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것은 아마도 개인의 선택인 것 같고요. 만약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삼성 케어 플러스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S21 울트라는 현 시점에서 너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22년 1월이면 S22가 출시되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기에는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편을 보셨겠지만 S21 울트라를 사고 싶은 생각이 그리 많이 들지는 않았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리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플립3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존버하다가 S22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갤럭시 Z 플립3와 갤럭시 S21 울트라 정말 고민되네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